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O2O에서 OMO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또 주문하고 결제를 해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택시를 잡아 본 경험도 다들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바로 O2O,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그 O2O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상에서 쉽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식품이라든지 숙박, 부동산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다뤄보고, 또 이 O2O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OMO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좀 더 보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OMO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2O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현상, 뭐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플랫폼,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비즈니스 기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커머스 모델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가격이라든지 편의성 등을 고려한 그 최적의 조건에서 쇼핑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O2O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었죠. 국내에서도 이 O2O는 뭐 가장 어떤 유명한 투자 분야로도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이제 관련 기업들도 이 O2O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죠. 편리하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온라인과 또 조금 뭐 불편해요, 그쵸? 내가 가서 직접 물건도 봐야 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확실한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을 해서 적용 분야 역시도 뭐 음식 배달은 기본적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운송이라든지 관광, 또 패션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 지금 O2O의 좀 의미를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그 연결을 해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온라인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내가 할인해 가지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고, 또 소비자랑 또 그 매장 관련 정보를 손쉽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여러 형태의 이제 O2O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이 O2O 서비스의 어떤 조금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OMO 서비스까지 지금 등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2O 비즈니스 서비스의 좀 개념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요, 이 네트워크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점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실점포를 이제 이 실점포는 오프라인이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이 되겠고, 또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또 실점포는 오프라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뭐 사이트가 이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 플랫폼이 될 수 있겠고, 또 SNS라든지 또 온라인 쿠폰, 또 스마트폰 앱이 바로 이제 이 네트워크의 그 기본 프레임워크로 이해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전에 이제 등록한 가입자에게 우리가 이제 SMS라든지 다양한 온라인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벤트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오프라인의 매장으로 이제 방문하도록 하고 또 구매를 유도하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즐겨 찾는 브랜드 매장의 상품 정보라든지 또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전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구매 상품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죠. 그쵸?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뭐 이렇게 구매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즉시 교환, 환불도 다 가능하게 해주면서 또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에 온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물건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점포에서 이제 우리가 그 네트워크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나 QR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떤 그러한 그 뭐 서비스로 이제 실점포와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포인트를 이제 통합시켜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O2O 서비스는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어떤 그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이제 개발되고 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과 소비자를 그냥 연결만 해줬던 그런 초창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개인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온오프라인의 연계라든지 통합하는 형태로 이제 확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매장과 소비자의 단순 연결이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요기요 같은 서비스들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내가 주문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걸 이제 바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발생된 O2O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지택시라든지 택시 혹은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들, 스마트폰 앱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이제 이에 해당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구동을 해가지고 출발지와 이제 목적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GPS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택시와 1대1로 연결해 줬던 그런 서비스가 이제 바로 2단계에 해당되는 서비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서비스 역시 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택시가 호출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택시의 동선과 또 운전자의 신원을 우리가 알고 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타고 있는 택시의 위치 같은 것들이 모두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져와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온오프라인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구매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방문해가지고 내가 그 물건을 인수할 수 있죠. 그쵸? 요즘 그런 거 많죠. 우리가 뭐
뭐 국제 이렇게 다국적 기업인 그 자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를 한 뒤에 가까운 매장에서 내가 수령이 가능한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용자가 이제 앱을 딱 실행을 하면 주변에 이제 제휴 매장과 상세 메뉴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용자는 그 매장에 가지 않고도 그 맞춤형 주문 및 모바일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상품이 이제 뭐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제작이 됐다. 그런 그 완료 메시지가 이제 뜨게 되면 이용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가지고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상품을 인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 커피도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데닷컴의 스마트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대표적인 온오프라인의 연계 통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매장이라든지 혹은 뭐 매장 근처에 내가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비콘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 이제 온라인 쿠폰을 이제 나한테 발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혹은 상품 정보 같은 것들이 나에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데로 오게 되면 내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게 된다든지 그곳에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온오프라인 연계 통합 서비스 중에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롯데백화점의 스마트 쿠폰 같은 것들이 이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온라인 구매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가지고 내가 상품을 이제 살 수 있는 거, 뭐 국내 이제 라인이라든지 뭐 카카오, 뭐 아마존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매장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거기서 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죠. 그래서 배달 서비스 1위 사업자인 이 배달의 민족이 대표적인 오토 플랫폼 사업자인데 결과적으로 뭐 그 플랫폼 자체에서 고객이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직접 매장에서 이제 픽업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배달시켜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편의성에 더해서 배달되는 음식을 오랫동안 기다리기 싫거나 또 배달 요금을 아끼기 위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보완이 되었고, 배달의 민족은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리뷰 검토와 또 음성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AI 업체와 협력을 통한 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역시 또 이 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고객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이마트를 직접 방문했을 때의 고객의 위치를 확인해서 온라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또 고객이 이제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는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 정보라든지 쿠폰 또는 해당 상품의 조리법을 담은 레시피 같은 것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이제 구매 욕구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마트 앱을 이제 이용을 할 때 고객의 쇼핑 패턴을 분석을 해서 고객 소비 성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핀포인트 마케팅을 시행을 해가지고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좋은 사례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이제 구매한 고객이 해당 상품의 바코드를 이제 스캔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집으로 이제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편리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서비스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오토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었긴 하지만, 그 소상공인이 진출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고, 또 비용과 방법에 있어서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8월에 소상공인 온 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지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 진출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쉽게 민간의 O2O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제 O2O 서비스도 이제 몇 가지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O2O 시장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연결, 고리, 그 연결이라는 게 고객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했지만 이제 또 다른 어떤 선택이라든지 고민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제 원하는 상품을 이제 좀 실제감을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O2O 서비스의 연결은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감을까지는 대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바일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을 하지만 결국 상품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알고자 한다면 그 물리적 시간을 투입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방문해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온라인 경우는 고객이 이제 온라인에서 다양한 상품 정보를 습득을 한 다음에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O2O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을 픽업받거나 또 당일 배송을 통해서 물건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상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반품이라든지 뭐 수선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비스는 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이 O2O의 이제 이러한 한계점, 즉 판매 촉진의 어떤 편의성에다가만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한계점, 즉 O2O의 이런 한계점을 조금 더 극복하고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니 채널은 다양한 디바이스나 플랫폼 및 채널을 사용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판매를 증대하는 그러한 전략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옴니 채널 역시도 이제 여기 보시면 특징이 이제 기업이 보유한 다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픽업 서비스나 모바일 페이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옴니 채널 역시 O2O 서비스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오프라인의 매장을 방문하는 그 고객 행동의 데이터보다 그 고객의 이제 구매 행동의 어떤 패턴이 이렇게 디지털되는, 내가 이제 뭐 디지털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좀 그 온라인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고객의 어떤 구매 패턴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각 그 구매 행동에 있어서 이 각각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OMO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MO 서비스는 이제 O2O를 이제 보완한 그러한 그 서비스 전략으로 이제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의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키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O2O나 옴니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OMO는 고객의 체험을 좀 더 중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이상적 경험과 또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통합해서 서비스라든지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OMO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다양한 상품군을 고객과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생생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또 바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처럼 고객은 실시간으로 판매자를 통해서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의 사용담이나 체험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기존 어떤 색상이 더 인기가 많을지 또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지와 관련된 구매 결정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온라인처럼 후기가 이제 쌓일 동안 고객이 이제 구매를 보류하거나 고민할 가능성이 이제 확연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그 라이브 커머스 장점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까지 다양한 커머스 산업군에서 그 상품을 이제 실시간으로 선보이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또 기존 서비스를 강화한 OMO 서비스 사례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기존 픽업 서비스를 강화한 익스프레스 쓱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스 쓱은 ssg.com에서 구매한 다음에 백화점에서 찾은 매장 픽업에서 백화점에서 찾은 그 매장 픽업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서비스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픽업 전용 공간에서 한 번 더 다양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또 원하는 상품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간 내에 피팅룸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서 직접 입어도 볼 수 있고 또 수선 또 교환이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구매 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이제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일본의 그 시세이도의 경우도 이제 최근 단순 상품 판매 외에 고객의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와타시 플러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 개개인의 구매 패턴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최적의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R 메이크업 기능을 사용해서 백화점에서 이제 전문 상담받는 것과 같은 뷰티 서비스를 실제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OMO 서비스들이 이제 최근 국내를 불문하고 이제 그 오프라인 점포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의 주요 채널로 부상함에 따라서 단지 이제 제품 판매만으로 이제 고객의 어떤 방문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각각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리고 또 그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재구성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OMO형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OMO형 점포 자체가 온라인 채널과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통합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래서 이제 일본의 패션 브랜드 아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이 이제 OMO형 점포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일본 역시도 그 패션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이 매년마다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의류 산업에서도 온라인 유통의 어떤 파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의류 브랜드들이 이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전략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OMO형 점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개념이나 성공을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일본의 이 그 OMO형 점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추후에 이제 우리도 그러한 어떤 좋은 점들을 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다스트리아의 이 정서형 그 OMO 점퍼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여기 그림을 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다스트리아 정서형 OMO 점퍼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이렇게 한 곳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인기 있던 상품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공간 안에서 퍼스널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다스트리아의 점포 크기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브랜드별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그런 어떤 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화면을 딱 터치를 하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피팅해서 입어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그 점들이 굉장히 이제 기본 오프라인 매장과 이제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어떻게 스타일링해서 입으면 좋을지 좀 직원한테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에서 구매한 그 이력 내용이 이제 매장에 다 직원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통합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스타일링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나와 있는 그 .st 스토어와 그 다음에 이제 온워드 클로젯 스토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0대에서 40대의 어떤 타겟으로 30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t 스토어라고 하는 OMO형 점포를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매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는 그런 스크린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직원들이 제안하는 이제 스타일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몰에서 인기 있는, 내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왔지만 온라인 몰에서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의 트렌드 같은 랭킹도 이제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에 드는 이제 만약에 브랜드를 발견을 했는데 혹시 전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아이템이 필요할 경우에는 쇼핑몰 내에 위치한 그 브랜드의 점포를 방문해서 직원이 이제 해당 점포에서 아이템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도 이제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 곳에 이제 여러 브랜드를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그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온오프 라인이 통합돼서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 그거를 이제 OMO 점포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한번 O2 서비스와 또 이 O2 서비스가 지금 현재 이 OMO 서비스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그런 전통 유통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O2 트렌드를 계속해서 이제 고집해 왔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에요. 기존의 O2O는 연결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 통합되는 그런 OMO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이제 이런 OMO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